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과 관련돼서 지금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카디오플레지아의 종류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디오플레지아를 나누면 뭐 안테그레이드와 리트로그레이드 나눌 수가 있고, 뭐 안테그레이드는 또 뭐 여러 가지로 나뉘고 리트로그레이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이제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용한 그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인데, 여기에서 여러 이제 그 서전들이나 그런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게 뭐 효과가 없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뭐 심폐기에서 롤러가 좋냐 센트리fugal이 좋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뭐 오피캡이 좋냐 아니면 펌프를 운영을 해서 이제 수술하는 게 좋냐도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에 관련된 그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젠시스키 등 캐비지를 이제 158명 환자를 이제 무작위로 골라서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하고, 양쪽 이제 그룹 모두에 이제 인터미턴트하게 이제 콜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받았고, 이제 한쪽 그룹에서만 이제 안테그레이드 방식으로 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했고, 다른 쪽은 이제 리트로 방식으로 이렇게 주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한 거고,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를 받은 이제 그룹에서 이제 크로스 클램핑 타임이 더 길고 더 많은 카디오플레지아가 이제 사용이 되었지만, 이 두 그룹 사이에 다른 의미 있는 이제 수율적 차이는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이 연구자들은 이제 이스케믹 이벤트, 이노트로픽의 사용 감소, 그리고 수술 직후 이제 카디악 퍼포먼스의 증진에 근거해서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그룹에서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이 이제 우수하다고 이제 또 결론을 내렸고, 하지만 이제 수술 후 24시간이 이제 지나면 두 그룹 간의 이런 파라메터의 차이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의 효과는 리트로그레이드 단독으로 또는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의 이제 안테그레이드 주입과 이 함께 나타난 우수한 이제 결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이 털 워커 등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만 사용, 이 밸뷸라 하트 디지즈 때문에 수술을 받은 이제 100명의 환자에서 2%의 이제 오퍼레이티브 이제 모탈리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저자들은 이제 밸뷸라 하트 디지로 수술받은 환자 중에 이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을 위해서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를 단독으로 사용한 1년에 환자 100명의 결과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환자들의 심각한 상황, 이 NYHA 클래스 3 4인 경우 이제 81%, 이 랩트 벤트리큘라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이제 40% 이하인 경우가 이제 20%, 리두 서저리가 23%, 이 캐비지 수반을 한 게 24%, 이 어센딩 에올타 애니리즘이 이제 8% 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환자 집단이 이제 하이 리스크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모탈리티가 2%에 이제 불과했고, 이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이 발생한 환자는 이제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 단독으로 좋은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반대로 이 캐리어 등은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 이점은 이제 증명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캐비지를 받은 이제 224명을 이제 임의로 수출해서 이제 안테그레이드 대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의 이제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이 저자들은 임상 결과 이제 사망이라던가 이 마이오카디알 인팍션 또는 이제 카디악 엔자임 릴리즈의 근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제공된 이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에서 이제 분명한 차이를 이제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연구들이 이런 상반된 결과들을 이 카디오플레지아 테크닉과 관련된 이 어떤 그 변수를 따로 떼어내고 정의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같은 경로를 통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의 이제 컨티뉴스 대 이제 인터미턴트 딜리버리와 같은 이 테크닉의 이제 작은 변화도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여기에서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리트로를 안테그를 하든 뭐 수술 과정에서 압력이라던가 펌프에서는 솔직히 서전에서 수술을 하고 차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주고 있다 뭐 플로우를 얼마 주고 이런 거는 적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카디플레지아 뭐 ACC 온하고 뭐 안테그레이드 카디플레지아든 아니면 리트로그레이드든 블러드를 쓰든 뭐 그 이제 뭐 크리스톨로이드 기반의 이제 그런 카디플레지아 뭐 델리로라던가 아니면 뭐 HTK 솔루션을 사용을 하던 간에 거기에 플로우를 적거나 이러지 적지는 않습니다. 압력 같은 것도 보통 잘 적지 않죠. 카디플레지아 관련돼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게 자동적으로 그 레코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그거를 파악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순환 과정에서 이제 이쪽 이 퍼퓨전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연구 결과에서도 그런 변수들이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많은 좀 문제가 어떤 결과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상적으로는 뭐 안테그레이드에서는 뭐 플로우 250에서 뭐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00mm 분당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압력은 뭐 100에서 120mm 머큐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인데, 이 회로에서 측정되는 압력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압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 위에 그 선배들은 압력 자체를 안 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 이 카디플레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지금 이 안테그레이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압력을 재지도 않고 압력을 재지를 않으니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가도 위에서 압력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직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러면 아마 좀 문제가, 분명히 그런 그 센터에서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압력을 재야 되는 거는, 회로에서 압력을 재야 되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 이상은 꼭 그 중요하게 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왜 250에서 크게는 넓게 잡으면 200에서 300까지 300ml 분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코로나리 퍼퓨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서 이 코로나리 퍼퓨전이 되는 이 비율이 있습니다. 모든 그 장기별 순환이 있는데, 각 장기별 이 그 플로우가 공급되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그래서 그 일반적인 어덜트 수술에서 코로나리 퍼퓨전이 이제 200에서 300cc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세레브랄 퍼퓨전 하죠. 셀렉티브를 하든 뭐 세레브랄 그 에올틱 다이섹션이라든가 뭐 토탈아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제 그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을 하는데, 이 세레브랄 퍼퓨전이 진행을 하는데 보통 700 정도 됩니다. 뭐 케이지당 보통 10mm를 준다고 하는데, 뭐 70kg이면 700 정도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 세레브랄로 가는 퍼퓨전 양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놨는데, 그 장기별 혈류량이 있습니다. 그 장기별 혈류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뭐 키드니로 가는 혈류량이 있죠. 키드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와 가장 편하게 쉬고 있는 상태에서 이 키드니로 가는 플로우의 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를 못하면 정확하게 이런 플로우들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최순환 사라면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뭐 얼마 주라고 해서 그냥 주고, 그러니까 항상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 형성되는 압력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난다면 또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되죠. 만약 캐비지 수술을 하는데 뭐 코로나리의 칼시피케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에는 카디오플레지아를 뭐 예를 들어 200에서 300 뭐 밀리리터 분당 공급을 하고 있고, 이때 압력이 100에서 뭐 120이 걸려야 된다. 회로에서 받는 압력이.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리의 문제 자체가 코로나리의 이런 어떤 칼시피케이션이 형성이 돼서 압력 자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또 다른 걸 뭘로 봐야 되냐면, 이제 EKG를 확인을 해서 심장이 어떻게 멈추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이게 멈추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 지금 카디오플레지아가 압력이 이런 경우에는 압력이 높게 받더라 하더라도 다른 또 어떤 파라메타를 찾아서
그거에서 지금 심장의 디스트리뷰션이 잘 되고 있는지, 카디오플레지아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카디오플레지아가 지금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책에 나와 있는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냥 경험만 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 저자는 이제 캐비지를 받은 이제 70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이제 인터미턴트 하거나 또는 이제 컨티뉴스 리트로그레이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제 받도록 했는데, 이 랩트 벤트리큘라 스트록 이 워크 인덱스가 컨티뉴스 카디오플레지아 그룹에서 이제 우수하다고 나와 있고, 이 페리 오퍼레이티브 이노트로픽의 이제 서포트의 필요가 이제 적었다라고 이렇게 또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저자들은 이 컨티뉴어스 카디오플레지아에서 이제 코라이 사이누스 락테이트와 이게 정확히 지금 이거를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감소함을 설명을 했고, 이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을 이제 제공한다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전마다 이제 많은 카디오플레지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해본 서전 선생님들이나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갈리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이제 서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여기서 또 이제 이분들한테 배워서 나가신 분들도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애초에 이제 그 병원에서 뭐 어떤 배운 거에 따라 달라질 텐데, 제가 겪어본 선생님들은 대부분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다 대부분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HTK 솔루션도 사용을 뭐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이제 델리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건 원래 이제 소아에서 사용하려고 이제 보스턴 칠드런 하스피탈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거 델리도 솔루션인데, 이게 소아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 어덜트용으로 주로 많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러드도 마찬가지로 안테그레이드만 주시는 분이 있고, 이 안테그레이드와 리트로그레이드를 동시에 같이 캐놀라를 삽관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벅 시스템인데, 안테그레이드를 주고 리트로그레이드 주면서 리트로그레이드 계속해서 주게 되면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하이퍼칼레미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트로그레이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이게 메카니컬 프로텍션과 이 케미컬 어레스트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트로그레이드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계속 한다면, 이 카디오플레지아만 주입하면 이제 하이퍼칼레미아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블러드만 리트로그레이드 방식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주입을 하면, 여기에 이제 ACC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디오플레지아가 계속해서 블러드와 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리트로그레이드로 인해서 이제 블러드만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이스케믹 타임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ACC를 한 순간부터 어떤 카디오플레지아라든가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스케믹 타임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데, 안테그레이드와 리트로그레이드를 동시에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주입을 함으로써 이 이스케믹 타임 자체를 아예 줄여버리는 겁니다. 뭐 ACC 타임이 예를 들어 뭐 60분이다 그랬을 때, 이때 안테그레이드와 리트로그레이드 방식으로 해서 40분을 주입을 했다. 그러면 이스케믹 타임이 20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환자한테는 이게 더 이스케믹 타임이 줄기 때문에 더 유리할 거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스폰타니어스 하트비트 의 비율을 보면 HTK와 이제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를 비교를 했을 때, 이 크리스톨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크리스톨로이드가 블러드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카디오플레지아와 이 블러드가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는 이 카디오플레지아의 스포타니어스 하트비트를 보면,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 같이 조성된 이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거의 자발적으로 이제 심장이 박동을 하고 ACC 어플을 하고, 이제 뭐 카디오플레지아가 코로나에서 이제 워시아웃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워시아웃 되면서 심장이 자발적으로 이제 스폰타니어스하게 이 비팅하는 걸 보면, 이 HTK 솔루션이나 이 델리도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 거의 계속 피브레이션 상태에 있다가 잘 안 돌아오다가 이제 디피브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돌아오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이 블러드 카디플레지아 사용군에서는 이제 스폰테니어스하게 이제 그 비팅이 돌아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저자는 이제 리오퍼레이티브 캐비지의 경험을 평가를 했고, 리트로그레이드 카디플레지아를 사용하지 않는 이 수술은 이 모탈리티의 인디펜던트 프리딕터임을 이제 증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험을 가질수록 이게 또 이것도 나온 발표된 내용이 요즘 이거에 관련돼서 잘 이런 논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예전에 대부분 다 나왔던 뭐 오래된 한 10년도 넘은 이런 논문들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리트로그레이드를 사용하는 게 이제 좋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게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저자들은 리오퍼레이티브 캐비지에서 리트로그레이드 카디플레지아의 사용을 이제 강력히 이제 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안테그레이드 카디플레지아의 주입이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카디플레지아의 일상적인 사용을 이제 주장을 했고, 리오퍼레이티브 환자의 리트로그레이드 카디플레지아의 사용과 관련된 이 모탈리티의 감소는 이 아웃컴에 있어서 이제 최적의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리트로그레이드 카디플레지아가 이 라이트 벤트리클과 이제 베이지알 septum으로 이제 균등하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잠재적인 문제를 이제 완전히 이제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리트로그레이드 카디플레지아는 리오퍼레이티브 에올틱 밸브 이제 프로시저에서 이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을 위한 우수한 테크닉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코로나리 오스티아로 카디플레지아를 주입하기 위한 이제 수술 중단을 짧게 하고, 이 밸뷸라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스 카디플레지아와 유사하고, 이제 이 코로나리 아테리 이제 디지즈가 있는 이제 마이오카디움 부위로의 이 카디플레지아의 주입과 퍼퓨전 캐놀라로 이제 이 코로나리 오스티아를 조작할 필요성이 제거된다는 이제 장점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테그레이드로 되는데 이 부분이 막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이제 이쪽 부분의 테리토리는 이제 카디플레지아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리트로그레이드를 삭관을 해서 이 막혀 있는 부분까지 해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리트로그레이드 카디플레지아의 이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의 아나토미로 인해 리트로그레이드 카테타를 이 삭관하기가 이제 다소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RA를 여는 수술이라면 바로 이제 카테타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RA에서 이제 폴스트링을 해서 카테타를 넣어서 이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찾아서 이렇게 보통 집어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위치하기가 좀 까다롭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RA를 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이카발 캐놀레이션의 경우 이제 스몰 라이트 사이드 아테리오토미를 이용해서 이제 삭관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투 스테이지 사용, 이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투 스테이지를 이렇게 카놀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걸 삭관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BC와 IBC에 각각 이 바이카발로 진행한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스페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삭관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TE가 가능하다면 이제 카테타의 위치를 이제 가이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